부의장으로 지금 그 시무를 하고 있는데 그 21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3 곱하기 7은 21이 되니까 굉장히 행운이 깃든 숫자다 생각하고 제가 그 경통 고도 지역회의 부의장을 맡으면서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민주평통이 대단히 우파적인 인사들에서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추측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그 전부터 왔던 바로 소위 좌파적인 그 이념 또 그런 쪽에 치우쳐 있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대표들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어떤 이념적인 갈등을 국민 전체가 겪는 것처럼 민주평통도 그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근데 첫 회의 첫 출발점에서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하여튼 이 자유주의라는 이념을 중심으로 상당히 큰 논쟁이 붙었고 제가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 또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백업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제가 한 1년 반 동안 책을 썼고 어저께 그 책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시고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정말 이 한국의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졸작의 책을 윤 대통령이 민주평통 부의장인 진성배 부의장의 노고를 치하해서 어렵게 추천사를 써준 그 의미는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에 빠졌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시고 누구보다도 이러한 이 자유주의 이념에 대한 기초 특히 2030 세대가 최근에 상당한 형태의 구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자유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적 기초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종갑 총재님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교류를 하지 않았지만 40-50년간 교류를 했던 분들과 정말 충직하게 우애를 지키면서 그다음에 만나자마자 소위 경천 대한민국의 어떤 건국 정신이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한동안 토론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인 건국 사상인 경천 홍일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깊게 토론한 적이 없을 정도로 김정일 회장님의 무국 충정은 정말 남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오늘 대한국민당 어떤 공약도 보게 되는 반공을 국시로 하고 유엔 본부를 유치하고 유엔사 확대, 세계 3위 수출되고 국회 범죄 집단 추방, 국회가 참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어떤 대표기관으로서의 의미도 상실한 오래되고 특히 한미일동맹 국민운동 기구를 창설하시고 총괄하셨다고 하는 그 측면을 제가 보고 만나자마자 정말 하나님이 맺어진 저 인연처럼 깊이 있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한 충정어린 일을 하고 거기서 동지가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총재님이 하시는 큰 하나의 꿈, 야망 어떤 면에서는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국의 이념을 가지고 일어선 어떤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힘이 나는 데까지 후원해드리고 우리 총재님의 뜻이 대한민국에 구현되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충실한 동지가 돼서 후원해줄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축사의 말씀을 배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그런 신통일 한국론을 전파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오늘도 지방에 큰일이 있으셨죠? 이사장님? 네. 이름으로 마다않고 그리고 축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건호 우리 회장님 오셨어요? 이건호 회장님. 네네.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 총무 연합회 이건호 회장님이 아직 부처하셨군요. 네. 그러면 경력사를 먼저 하고 제가 순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목사님 오셨죠? 이기철 목사님. 순서를 좀 바꿔볼까? 네네. 이종대 목사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력사 이기철 목사님 먼저 경력사. 이기철 목사님은 제 행사 때문에 드리는데요. 우리 김동관 선생님하고 오랜 신앙 동기. 네, 그리고 동기면서 서로 지금 사단법인 기독교 완전협의회 이사장님으로서 활동을 이종대 목사 인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종갑 총재님 21대 대선 출정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삼위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본인 자신이 순종해서 이렇게 나가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김종갑 총재님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내용을 보시면 내현적인 면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는 것은 잘 아시는데 모르는 측면을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출생하게 된 자체가요. 김종갑 총재님은 예언에 의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이지게 한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보내신 귀한 하나님의 씨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씨가 아닌가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김종갑 총재님은 일반적인 면도 있고 또 이 특수한 면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세계 지도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한민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아세아 연방,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더 나아가서는 우주, 더 나아가서는 전 영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보좌적인 면에서 계시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계시가 있어도요,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새로운 개혁을 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던 분이 계신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어느 분은 그냥 그대로 있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조금 이렇게 올라간 분도 있고 어느 분은 그 자체가 이렇게 되어지면서 세계적인 측면으로 이름이 이렇게 나으시면서 이분은 참 선지자다 하는 이름을 받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예언된 분도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에 영적인 인도를 했던 네 분이 있어요. 네 분이 있는데 첫 번에 이제 나왔던 분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훈몽 장로님. 이분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일단은 전도관으로 출발해서 천주교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이 재산 자체가 전부 국고적인 면에서 들어서 그 어떤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개인이. 이 천부교입니다. 천부교는 많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분은 문선명 선생님인데 문선명 선생님은 그 자유당 때 정말 그 시험을 받게 되는 측면에서 누구라고 얘기하면 금방 알 그 여사분 때문에 이대 사건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 좋은 면으로 되는 것보다는 나쁜 면으로 되어져 가지고 전혀
그분의 뜻과는 다른 면에서 되어지다가 근래 와서 소련의 붕괴되는 문제, 김일성 주석과의 교두정의 문제, 그런가 하면 이 한반도 전반적인 측면에 관한 문제에서 조금 새로운 사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분은 돌아가셨죠. 세 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인이 지금 한학자회사가 하고 있는 일인데 그 세 분들 중에서 독출나게 한민족의 사명을 받고 나와서 성결교회에서 부흥사로 일을 하다가 완전히 성결교를 나와서 한복을 입으면서 자기가 한님이라고 했던 한종산이라고도 하고 양도천이라고도 하는 분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사실은 예언자입니다. 한민족에. 그래서 그분이 예언한 면이 전에는 많이 이렇게 그냥 너무 남발을 했는데 오늘날 현실적인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면은 오늘 김종갑 총재님이 21대 대통령으로 나오면서 아시아 전 세계 우주적인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기 후계자로서 완전히 예언을 했던 거예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요, 내일도 몰라요. 내일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 앞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예언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다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시대는 이제 모든 이념 시대나 일반적인 신앙 시대나 사당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한민족의 새로운 하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주의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대두됐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우리 전부가 환영하며 뜨거운 박수를 해야 하며 오늘날 어려워진 한국의 실질적인 남북한 문제와 아울러서 전 세계 경제적인 문제, 오늘날 국회에 난립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새롭게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계시적인 면에서 하는 분이 김종갑 총재인 것을 뜨겁게 지지하며 선언합니다. 너무 긴 말씀 드릴 수가 없어서 김종갑 총재님하고는 지금으로부터 그 60년 되죠. 50년이 넘어요. 그런데 김종갑 총재님은 모든 종교를 초월하고 사상을 초월하고 이념을 초월해서 태초 하나님 독생자적인 것을 만나서부터 지금까지 주장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 분은 불교의 경험하고 탄호 스님으로 해서 선맥적인 면에서 완전히 덕산 스님의 제자가 돼서 남자 여자가 스님으로 있다가 두 사람이 결합을 해가지고 딸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미륵적인 것을 세상에 이렇게 내놓는다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안 계시고 미국에 가셨는데 그분은 천부경을 박사를 받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제일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천부경으로 박사를 받은 분이 계세요. 그리고 30세 때 계시, 자각, 인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오늘날까지 온
이종택이가 있는데 이 네 사람이 50년지기 친구예요. 이 50년지기 친구가 힘을 합해서 우리 김종갑 총재님이 정말 대통령 되시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축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근데 아직도 존경하시죠? 매번 오시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남다른 사람자로서요. 한국교회와 부흥의 영성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또 전파하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네, 강조사부터 박한호 청회장님 모시도록 할게요. 박한희 청회장님. 네, 뒤에 아까 계셔가지고 아까 일찍 오셔서 앞자리에 앉아주시고 뒤에 계셨어요. 네, 우리 박한희 청회장님, 우리 한예술장로의 열린총회 총회장님 계십니다. 미래종교협 비전특별하고 총회장. 네, 박수 하십니다. 네, 이런 역사적인 뜻깊은 자리에 부족하지만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한다는 그 의미가 너무나도 먼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대외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누가 봐도 혼돈과 정말 아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가까이서 늘 우리 김종갑 총재님을 또 뵐 수 있는 영광이 있어서 가끔씩 뵙고 또 상담도 받고 또 조언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항상 듣는 너무 감동스러운 조언은 생각이 너무 넓으시다는 거예요. 한 곳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인 정말 위기에 어느 순간보다도 이 강하신 분이시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단력이 분명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어떤 문제를 돌파하는 그 추진력이 이건 타고나셨구나. 그래서 제가 많은 여러 가지 감동을 늘 뵙고 늘 존경하는 우리 총재님이 21대 대선 출마를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처럼 달려나왔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종교 미래 비전 학회뿐만 아니고 저희 열린총회도 힘을 모아서 우리 김종갑 총재님이 앞으로 하시는 모든 행보에 힘써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렬히 응원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예대에서 오셔서 우리 위원장님 오셔서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아까 일찍 오셨는데 피하셔가지고 안 오시면 제가 찾았습니다. 오늘 축사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은 분들이 순서를 넣지 못해가지고 하시려고 하셨던 분 빠지신 분이 계시는데 아까 오시고 와서 홍예수 이사장님 어디 계시죠? 네, 홍예수 이사장님, 네, 홍예수 이사장님 모시고 축사 말씀 들어보겠는데요. 홍예수 이사장님은 단군정신섬양연합회 이사장님으로 계시는데요. 네, 네, 가서 말씀을 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안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군조선연구회 이사장 홍예수입니다. 우선은 우리 김종갑 총재님의 제21대 대통령으로 나오신다는 데에서 너무 제가 마음이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갑 총재님을 안 지는 한 30여 년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전화 걸어서 여쭤봤습니다. 출마를 몇 번 출마를 하면 4번째라고 하시니 참 제가 옆에서 뵐 때 과연 이분 같은 분이 계신가 제가 듣고 또 출마를 하신다고 그래서 어저께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올 것 같았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든지 나에도 끼워서 이분을 좀 이렇게 지켜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봉사할 수 있는 분을 우리는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인이 나오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김정갑 총재님은 지가 보기에는 대단한 도인이셔. 지가 엊그저께 함석한 거에 났는데 도 중에 최고로 높은 도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십시오. 내비도입니다. 내비도예요. 내비도 뒀는데 그야말따나 혼자서 그냥 쓰러질까 해도 돈도 없으셔요. 그리고 성경을 뭐 교회 나가셔도 성경이 뭔지도 모르신대요. 참 이분이야말따나 진짜 도인이 아니신가. 우리 대학교, 뭐 판사, 서울대학교 이런 분들만 여태까지 뽑았잖아요. 우리가 잘 모시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어야지. 저는 그거예요. 봉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봉사할 수 있냐? 돈 받지 않는 봉사는 대통령을 나올 수 있냐? 하시겠대요. 그러면 됐잖아요. 우리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을 뽑지 말고 우리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때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우리가 만들어서 이분이 지금 재산이 얼마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열심히 그 어려운 고난에서도 그래도 그냥 또 여전히 하셔요. 그러니 또 21대 대통령으로 또 나오신다니 제가 놀랬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태까지 경험해 왔잖아요. 어떤 분을 우리는 뽑았습니까? 왜 뽑아놓고는 우리가 한탄을 합니까? 우리 이러지 마시라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가 만들고 봉사로 계시면 우리가 다 그분을 봉사해드리고 우리가 다 참 우리가 데리고 우리가 해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남을 하지 말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 김정갑 총재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셨다. 이건 세계적인 일입니다. 하늘에서도 감동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잘 생각하셔서 한번 우리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우리 주장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그랬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봉사는 대통령을 우리는 수행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사청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되셔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역사청을 하나 만들어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워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올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우리가 만들면 돼요. 대통령한테 맡기지 마시자고요. 우리가 만들면 되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한번 해보시자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적인 발언. 네, 저희가 같은 마음이 아니다 싶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김정갑 총재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철학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안 되어가지고 모르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바로 우리의 각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각오는요. 김태용 우리 부산시 당대표 네, 그 다음에 한미의 동맹 운동기구의 소속 부총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부총재님께서 멀리 부산에서 태평양 전쟁 희생자 일가족 회원 한 20여분과 함께 오셨는데 항상 행사 때마다 대형 버스를 대동해서 라면에서 오셔서 큰 일을 많이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김태경 21대 김정갑 후보 대선 특정식에 있어서 우리의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국민의 인격을 갖춘 사람을 대통령으로 추대한다. 둘째, 22대 국회의원으로 합격한 사람들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옳소.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셋째, 인류 복지 향상 위해 노력하는 분을 대통령으로 추대한다. 넷째, 척두 절미, 사야, 관공경선이 투철한 분을 대통령으로 모신다. 다섯째,
세계 제일협정을 세울 수 있는 분을 대통령으로 한다. 유엔본부 유치 인류의 대통령으로 추대한다. 여덟째, 대한민국을 세계의 성지로 만들자. 아홉째, 대한국민을 세계 10위로 자격을 갖추자. 열째, 인간을 만드는 국민이 되자.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2025년 4월 23일 대한국민당 부산광역시당 대표 한미일동맹 국민운동기구 수석부총재 김택용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발전합시다. 김종갑 총리를 위해서 발전합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저녁에 다 해당되고 여기에 자리에 있는 분이 우리 김종관 총대님 아니시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순서입니다. 대선 출정식의 주인공 김종갑 총재님의 모시고 오늘 실적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우리 총재님의 무국 충정의 큰 뜻을 함께 새기면서 국가주민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네, 멀리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연세도 높으신 양반들이 서울에 옆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서울에 계신 분들 양반들은 진짜로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심정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안 돼요. 이게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흑색인지 검은색인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재명 같은 사람들을 입에도 거론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제가 50년 이상을 정당 생활했는데 여태까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5번 10번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건.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의욕심이 강한 여자나 남자가 있으면 벌써 갔어. 하늘나라가 간 게 아니고 지옥에 가 있어. 근데 지금 현재 그 사람을 신봉하는 사람들 신봉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귀신바가지를 신봉하듯이 신봉하고 있어. 그게 200명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불쌍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너무 불쌍해요. 이제 우리는 소수의 사람이지만은 절대적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니, 대통령이라고 5,500만 명이 뽑아놨는데 윤석열 씨를 그 대통령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 그다음에 백여성이 되는 사람 다 합작을 해갖고 대통령을 내쫓아버렸어. 이거 흉악범이에요, 흉악범. 이거 이전에 서울특별시 한복판에다 놓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거 쏴주고 있을 거예요. 싹 다 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의가 살지 않았어.
저는요, 정치를 해도 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지금 여기 여당, 야당 다 당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돈 사람들이야. 이번에 탄핵된 것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주당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여당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에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한쪽으로 빠져나가고 민주당이 날아붙어 있는 거야. 그게 탄핵이에요. 그게 탄핵이라고. 죄인은 누구냐 말이야. 죄인은 민주당입니까? 아니에요. 국민당 사람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탓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냈으면 됐지. 더 이상 왜 이렇게 윤석열까지 그래? 사람은 잘못하는 게 있어요. 용서할 소리는 한없이 용서하지만은 마지막으로 용서 안 될 사람은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재명이한테 헌금하는 사람이 하루에 24억이고 50억이고 갖다 준다는 거야. 김동관이고 50억 갖다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은 나 몰라라 하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은 그냥 섰다 하면은 50억 주고 30억 주고 그래. 그건 되겠어요. 나라가 꼴이 아니라 이 말이야. 도덕적으로 안 돼요 이런 건. 내가 돈이 그리운 사람 같은 건요. 내가 이 정치를 안 해요. 언젠가는 나는 바르게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야. 여러분들 80이나 먹은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해? 아니 나는 여태까지 이 계획을 잡아보니까 정주영 대표의 특보로 있으면서 정주영 씨가 그래. 뭐를 해봤냐 내가 해봤냐 해보지 않고 얘기하는 건 다 맞잖아. 그 속에는 학문이 없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는 입으로 떠주는 사람만 많지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돈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몇 분이 안 되지만 이제 정의를 위한 새로운 시대에 맞이한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하냐? 내가 나가야 된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사람이냐? 내 눈에는 새까맣게 보이지. 그 사람들이 바르게 보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왜 50년 동안 관철했습니까? 정당 생활 50년 동안 이렇게 현명으로 바라보듯이 바라봤다는 말이야.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제 뭡니까?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밀어야 됩니다. 밀어갖고 여러분들 다 같이 모여서 이 나라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고 이 나라를 복지국가를 만들게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듭시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박수 소리가 나와야 돼. 박수 한번 주세요. 두 번째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로부터 침략만 받다 보니까 그냥 기가 죽어갖고 그냥 무섭기만 한 거야. 자, 우리나라가 헌법 속에 한반도와 부속도서라. 만주 땅이 어디 갔어요? 발해 땅이 어디 갔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 문장 하나도.
유진호라는 사람이 문장 하나에 헌법을 갖다가 싹 죽여버리니까 우리나라는 헌법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 내가 왜 여기 인물을 세웠냐. 이 헌법 속에 사람 구분이 없어만 만들어왔다. 헌법 속에. 그게 뭐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라. 그 말이 뭐냐면 허공에다 뜬 소리야. 내가 헌법 개정론, 혁명론을 갖다가 쓰는 일이 있어요. 그걸 국회가 제출하니까 1년 반 동안을 제 1등을 했어. 이거 보세요. 유구한 역사와 하는 1년인지 10년인지 100년인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거를 딱 짚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속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렇게 하든지 당군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하든지 딱 정해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지 혼동이 안 와. 사람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친놈들만 만들고 절대 이런 일은 다시는 헌법을 개정을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 속에 보면은 헌법 전문에 보면은 처음에는 높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해놓고 그 다음에 4.19로 쭉 빠져버려. 그 다음에 옆집 사람들 얘기만 하고 앉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그걸 이번 척결해야 된다. 그걸 척결. 이렇게 마음 먹고 우리가 현재 싹 쓸어버려야 돼. 22대 국회는 그건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도둑놈 아니고 강도, 협작배들을 옹호해주는 협작분들이란 말이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척결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 그래서 이번에 저는 유엔 본부를 한국에 오게 하자. 그게 뭐냐? 지금 2025년 아닙니까? 내가 2001년에 이 일을 제안을 했어요. 2001년서부터 지금까지 온 거야. 네?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야. 네? 이게 유엔 본부로 오자는 거예요. 사무실 만들자고 하는 어느 기구에서는 또 오본부를 만들자고 그러더라고. 오본부 그런 거 갖고 얘기해갖고 됩니까? 안 돼요. 이번에 우리 정화선 목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유엔 본부를 한국에 옮기자 하는 것을 이 양반이 굉장히 뜻이 있다.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갖고 우리는 합작이 됩니다. 하자. 그럼 뭐냐?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는 거예요. 네? 세계의 중심 국가는 뭐냐? 193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한국의 대사관을 놔. 그리고 한국의 모든 것을 문의하고 와. 그리고 한국의 뭡니까? 무역 상사를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체가 무역대회를 한국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유엔 본부가 오는 유익한 점이에요. 유익한 점. 그래서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카자흐스탄의 대통령 예프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유엔 본부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나왔어. 아시아는 왜 안 주냐 말이야. 다른 나라는 다 되는데. 이러니까 그 옆에 있던 임마누엘이라는 그 교수가 그거는 딴 데다 하지 않고 대한민국에다 해야 됩니다. 박정희가 있을 때에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이 유엔 본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만장의 치로 박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에. 왜? 전문가는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김종갑이가 그거예요. 25년 동안을 그 짓 하고 있어. 그게 나쁜 짓이냐 좋은 짓이냐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나는 한 몸이 돼서 작은 일에 눈 뜨지 마세요. 작은 일에 너무 우리가 소극적인 행동을 하거나 나라를 건지는 일, 그 남북 통일하는 문제, 이런 거국적인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니면 안 돼.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연합, 왜 유럽연합은 있는데 아시아는 연합체가 없어? 그걸 내가 제안한 거예요. 그때 김종필 씨가 그걸 가지고 와서 낙하산한테 얘기했어. 그리고 오늘 시우도 타부해가지고 낙하산에가 그걸 날 들고 나오니까 이 사람들만의 대동아 전쟁으로 해서 졌으면 그만이지. 또 들고 나와. 그래갖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할 것을 반대해가지고 김종필이가 코가 푹 들어가 버린 게 있어. 근데 그거는 뭐라고 그러냐. 가장 많이 전쟁에서 패하고 했던 대한민국이 주장이 돼가지고 들고 나오는데 다 호응을 받습니다. 우리 김종필 선생은 몸이 그렇게 아파도 내가 말하면 그게 옳다.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게 끝내 저 양반 젊은이 같이 막 의지력이 강해요. 누구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양반이 돈 벌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오직 예수 믿듯이 오직 예수가 오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공익을 위하는 나라 발전을 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19년 말이에요. 20여 분이 여기 따라오셨지만은 저 김태경 선생을 보호하는데 일조를 하셔야 됩니다. 저 양반같이 애국자가 없어요. 나는 그래요. 내 눈에는 애국자가 아니냐 그것만 보는 거야. 왜 일성을 그랬습니까? 저 사람이 애국자인가 아닌가 심판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민족에 뭔가를 천년이라도 그 사람이 명예가 해터어지지 않도록 만든 것이 내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야. 절대로 사사로에다가 몸을 바친 사실이 없어.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지. 내 목숨 하나 바치는 거 그건 여간이야. 그건 뭐냐? 총을 위해서 바치자. 인류 평화를 위해서 바치자. 그걸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게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 80이 됐는데 80 먹은 사람이 뭘 해? 아니야. 나는 80 먹을 때까지 준비한 사람이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다가 난리가 났어. 저 형님이 뭐래. 느닷없이 80 먹어서 시작한대. 그럼 1년, 2년 80살 더 살아야 될 거 아니요? 박수 한번 쳐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왔으니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뭔가를 뿌리 뽑아요. 자, 이번에 이 한덕수가 대통령 된다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야. 그리고 힘이 좋은 것 같아도 그 양반이 늙은 티를 많이 내. 그러면 안 돼. 일이라는 거는 강력한 이미지를 가져야 돼. 살아있는 말이야. 징기스칸 같은 이미지 쫙 가지고. 그래야지 일이 돼. 그렇지 않고는 소용없어. 뭐. 왜? 마구새끼들이 많거든. 나가기만 하면 뜯어먹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일체 우리는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 같이 광개토와 같이 앞장서는 사람은 다 해쳐라. 모든 악은 나한테 와라. 내가 다 해야 돼. 여러분들 이제 대통령 나온 사람들 봐. 그 이면을 보세요. 이거 종사기들이 하는 짓이지 뭔가 바른 소리 한마디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 홍준표가 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김문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경원이 그 여자가 이쪽 왔다 저쪽으로 왔다 하는데 그거 기생하기 좋지만은 기생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성격상으로 그래. 다 내가 모욕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농계 같이, 주농계란 말 알아요? 주농계. 적장을 발장을 써갖고 낙하해버릴 거야. 네? 남편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자같이 유관순 여자같이 이왕에 한 번 조건 위해서 몸을 바치려고 한다면 한 번 하라 돼요. 그래야지 교과서에 나와.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은 한갑수가 그래 나누고 김동재 내가 이번 달에는 1,200만 원 벌었어. 뭐 해갖고 벌어요? 결혼 중에서는데 1,200만 원 벌었어요. 아니 중애라는 거는 그냥 쓰는 거예요. 남한테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결혼하는 건데 그게 돈도 나가고 내가 써. 하지 마요. 그랬더니 일찌감치 죽어버렸어. 롯데 호텔에 놀러 오던 사람이 죽어버렸어. 나도 주례를 한 번 써봤어. 주례. 그건 뭐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아는지 두 사람이. 아니 자기 주례 설 사람이 없다는 거야. 재혼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서줄 테니까 아무것도 가져주지 마라. 그래갖고 해주니까 아주 여차가 됐어. 말도 못할 정도로 큰 여차가 됐어. 언제든지 총대님 제가 돈 없는 시간을 좀 기회를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해 가끔가다. 그러나 내가 그걸 바라보고 그 사람을 만나겠느냐 그 말이야. 안 만나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왕이 대통령 출마한다고 했으니 한번 우리 진성대 목사님하고 나하고 실험 한번 해보려고 그런 거야. 저 조마수 목사님하고. 그러면 뭔가 실수가 나지 않겠는가? 한번 세계대회를 한번 해보자. 전 세계 사람을 모아놓고서 서울특별시에 세계 어느 사람도 모이지 않은 것을 내가 모여보겠다. 그 말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이라크 갔을 적에 제가 이라크 거기 협회장을 내가 만났단 말이야. 그때도 그래요. 김총재님 보이니까 아니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라크 사람이라고 보이네요. 왜 그러냐? 모든 나라를 켜을 두지 않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82억을 한 사람이라도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을 사랑하려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해 줘야 돼요. 내가 정치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절대로 개인적으로 남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그런 게 그래. 당신은 왜 나하고 결혼했는지 내가 모르겠다고. 뭐 때문에 저 양반이 나하고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다고. 여관방도 아닌데 여기 와서 자고만 가고 자고. 그리고 뭘 하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한 번도 말하는 게 없다. 왜? 여성들은 그 어느 정도 경지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자기 수련이 많아야 돼. 가만히 이웃집하고 말소리를 하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앞으로 80이니까 지금 정하성 목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데 93세야. 저 양반 하나 누가 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지나가야 돼. 옆에 꼭 있어요. 나는 기필코 어느 사람보다도 제가 많은 시간을 이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갖게끔 촉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종택 목사님이 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내 눈에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세계에. 왜 그러냐? 자꾸 그냥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 아니 왜 기독교인하고 이슬람교인하고 싸워가지고 괴롭히느냐 그 말이 서로가. 또 불교인하고 유교인하고 왜 싸워갖고 괴롭히냐냐.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올 때 싸움을 말리러 나와야지 싸움을 하게끔 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이야. 그게 평화운동가야. 그걸 모르고 그냥 나와서 떠버리면 그게 다 말인 줄 알아?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무조건 하고 뭐에 사람 사랑하는 데다가 목표를 두고 가야 된다.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마음에 개심을 하게 돼 있어요. 난 그랬어요. 내가 거지대왕을 해봤는데 거지대왕을 내가 공동선거 추진위원장을 하는데 그때에 1972년도에는 경찰들이 그냥 나쁜 애들 보면은 구두발이 뭐고 없어요. 막 발로 차고 때리고 폭행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내가 공동선거 추진위원장 하다 보니까 플랜카를 미국에서 이제 전국 순례를 한다고 광화문으로 예거리서부터 쫙 걸어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용산경찰서에서 붙들렸잖아 내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해서 거기서 면제인가 뭔가 해줘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11동에서 또 걸렸어. 두 번째. 그래가지고서는 걸리니까 뭐라고 그러냐. 그 안에서 너무 배고프잖아. 빵을 그때는 쇼빵이 있었어요. 큰 걸로. 쇼빵을 2개 사놨는데 이 덩치가 있다고 그러더니 형님 나 그 빵을 줄 수 없습니까? 빵 좀 먹게 해줄 수 없습니까? 그래. 그럼 요만큼만 다 잡수고 요만큼만 주세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다 먹고 나를 요만큼만 줘라. 다 먹고 자네가 다 먹고 나를 요만큼만 줘. 그랬더니 큰 절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큰 절을 해서 형 오늘부터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 근데 나이가 그때 26세인데 26세보다 그룹이 더 한 35세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런데 형님이래. 그래서 내가 형님 자격이 없고 아닙니다. 우리 세계에서는 형님이라고 모시는 겁니다. 그래. 알았다고. 무슨 세계인지 몰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내가 거지대왕이 낸 거예요. 그게. 그 간판 하나 쓴 거야. 그 당시에. 그때에 나는 그래요. 농마주들한테 욕할 게 아니야. 그 사람은 막바지에서 막 옷이고 금이고 문이고 바가지고 뭐든지 털거덕하면 들어가잖아. 그걸 했던 거야. 날 보고 구자원이라는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 우리 총재님을 뵈고서 한번 당신 얘기를 해주시오. 그래서
부자원이 따라서 물어보자. 그저 보건복지부 장관, 정무장관 하던 사람이 있어. 거기 가더니 뭐라고 그러나 옥스퍼드 대학교 5개 나온 사람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평해 장관 보고. 나 옥스퍼드라는 거 처음 들었어 그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나 신출기모에서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장관실에 책상을 하나 놓게 돼 있었어. 그 책상을 놓은 것을 그 자리에서 각 신문이 제주공장이 있어. 제주공장에다 다 전화해. 내가 전화해갖고 바지 좀 주시오. 그러니까 예, 장관실이라고 무조건 줬어. 그 당시에. 그래갖고 그 새까맣게 얼굴을 타고 돌아다니고 세수도 못한 사람들이 그날부터 세수 다 깨끗이 하고 장가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 내가 넉마주의들을 돌아다니 같이 다니니까 태완선이라는 부총재가 나를 붙들고 김총재 내가 도울 테니 한번 합시다. 상공의 실장이야. 부총리를 했고 그 사람이 떨고 만나더니 나하고 같이 일어납시다. 어려운 점은 무조건 하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는 넉마주의가 하나도 없게 만들었어. 이 정도로 대한민국은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자. 다 고쳐진다. 한 번 결심하면은 결심한 사람을 따라서 고쳐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소리 하면은 최근가도 안 돼. 된다. 김종감은 안 된다 소리를 해본 역사가 없어. 그럼 이번에 우리가 척결하는데 22대 국회의원들 척결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정권이 일하는 것들을 전부 다 퇴출 추방. 그리고 여기 있잖아. 국회. 추방하자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심각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국회의원 안 되고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이 나라는 이제 추방령을 내려야 돼.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이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뭐냐? 여러분들은 의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여성이라고 해서 의사가냐? 안중의사, 유관열사, 유관순열사 와 같이 한지름한 사람이 다 의사가 되고 열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야지 자잘불안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난 그렇게 살고 그래서 모든 우리가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갈 때에 여러분들 거기에 30억이고 50억 주는 것보다는 나한테 커피 한 잔 주는 것이 더 큰 보람이고 끝까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집시다. 나는 십자가를 집시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려고 해도 몸이 쇠약해져갖고 말을 못하겠어. 내가 지금 2주째 누워있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걸어다닐 수도 없어. 근데 요 자리 서니까 또 말이 나와. 말이 안 나오던 사람이야. 이 김태명 부총재하고 우리 홍보위원장을 보고 나니까 뭔가 또 진영배 목사님하고 또 우리 정화성 목사님 또 이종택 목사님 이분들이 협력을 하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나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내가 예언가라고 생각하도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한 번도 틀려본 역사가 없어 지금까지. 80년 동안에 어떻게 된다. 그러면 꼭 이루어지고 말아요. 네, 성공합니다. 다시 한번 네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저기 진성배 목사님, 또 우리 정하성 목사님, 저 부총재님
또 이종택 목사님, 박가리 목사님 어디 갔어요? 가버렸어 또. 저렇게 중간쯤 가는 사람은 또 문제가 있는 거야. 나와서 사진을 한번 찍고 결의를 한번 다집시다. 고맙습니다. 민주가 총국의 세계의 국자이십니다. 박수 한번 봅시다. 축사 조금 이따가. 1분 정도 좀 전해드리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네, 조금 이따요. 그저 목사님 두 분하고 이렇게 같이 나와서 내가 오늘 이쪽 때리고 나오세요. 나오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하는 홍익인간 강도 정신을 다리어 대한민국을 행복한 인류 선진 국가로 함께 상담을 우리 김정환 선생님께서 같이 하셨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